남가주 지역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멈추고 기호식품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켓 측은 기호식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사고 위험 지역으로 꼽혔던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세라노길 보행자 신호등이 드디어 교체될 예정입니다. LA시 10지구와 교통국 그리고 LA 한인회가 직접 보도 시찰을 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 그리고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2달 전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 장바구니 물가가 멈추고 먼저 기호식품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 좋아진 호주머니 사정으로 꼭 필요한 식료품만 구입하다 보니 주류와 과자 등 기호식품들이 재고로 쌓이기 시작하고 이에 마켓 측은 가격을 내리거나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한인 마켓에서는 파격적으로 주류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자를 판매하는 코너에서 세일 품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멈췄습니다. 소비자들은 얇아진 지갑 때문에 꼭 필요한 식료품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아닌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꼭 가격이 비싸다고 안 사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사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술과 청량음료, 그리고 커피와 과자 등 기호식품 가격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류와 과자 등 일부 기호식품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인 마켓들은 쌓이기 시작한 기호식품을 활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그 재고량이 많아지고 그 재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세일가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사가실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입장이고요. 전문가들은 한인 마켓에서 기호식품을 제외한 일반 식품 가격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1%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10월 3.2%에서 0.1%포인트 더 내려온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로 10월과 같았습니다. 우선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2.5% 떨어진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자동차와 옷 같은 상품 가격도 상승률이 0%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5.5%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상품과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같이 고삐가 잡힐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11월 4.5%에서 이번 달엔 3.1%로 떨어지면서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반년 안팎 현재 금리를 유지한 뒤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don't expect the first rate cut until June of 2024, and we expect 100 basis points of total rate cuts through the year.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지수 발표 직후 각종 물가가 내려간 만큼 대기업들도 물건값을 더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채권 가격도 예상했던 결과였던 만큼 큰 오르내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 검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16%가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아시아계 전체 응답자의 20%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인의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5세 이상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57%가 대졸 이상 학력을 지녔으며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 2천 달러로 미국 내 아시아계 평균인 8만 6천 달러에 비해 조금 낮았습니다. 또한 한인 응답자의 26%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미국보다 나은 의료보험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인구는 196만여 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의 8%를 차지해 5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고 위험 지역으로 꼽혔던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세라노길 보행자 신호등이 드디어 교체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와 교통국 그리고 LA 한인회가 직접 보도 시찰을 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찍은 훼손된 한인타운 조형물. 3개월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LA 한인회와 보도 시찰을 했던 LA 10지구는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과 세라노길에 위치한 위험천만한 보행자 신호등은 드디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6월 전까지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는 신호등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한 달에 2번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올림픽과 맨하탄 길에 대해서도 교통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지구는 답했습니다.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하는 표지판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일단 그 교통부에서 꼭 스터디를 해야 된대요. 그 스터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역할은 그냥 계속 10지구랑 팔로우업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계속 이제 그 시의원 사무실에 푸시를 해서 LA 한인회는 중단 위기까지 겪었던 올림픽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10지구와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록돼 별도 등록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해온 영주권자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면 영구 명부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은 1층 민원실에도 유권자 등록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린 한인 정모 씨. 최근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년 실시될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되살렸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 그 투표 영구 명부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주민등록을 재취득해 영구 명부에서 삭제된 재외선거인이 관할 지역에서만 3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외부재자로 지위가 바뀐 영주권자의 경우 정당 투표는 물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한 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등록을 취득하게 되면 영구 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저희가 이제 삭제되었다는 그 이메일 통보나 연락을 드리고 있지만 그 본인이 다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1층 민원실에도
유권자 등록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영사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2층까지 가지 않아도 손쉽게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총영사관 내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1층에서도 1층, 2층 모두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유권자 등록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달여 남은 한국 국회의원 재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 LA 총영사관은 각 지역 한인사회 방문과 순회 행사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재외선거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202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법안들인지 하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새 법안이 시행됩니다. 먼저 시간당 $15 50센트인 주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4월부터 시간당 $20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6월부터는 의료 분야 종사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2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도 시행됩니다. 새로운 렌트 계약 시 최대 2개월치를 내야 했던 보증금,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는 한 달치로 제한됩니다. 또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예약했을 때 24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과속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속도 카메라 설치 허용이 포함됩니다. LA와 글렌데일 그리고 롱비치 등 모두 6개 도시에는 속도 카메라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파란불을 기다리지 않고 거리를 건널 수 있는 법안이 시행돼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구매 시 지불 직전에 나타나는 숨겨진 수수료 전면 금지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법안도 대거 시행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로 하우스 푸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클리버 리얼 에스테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 10명 가운데 4명은 모기지 페이먼트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창 높은 모기지 이자에다 집값이 고공행진할 때 집을 마련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페이먼트로 타격이 큰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은 부업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기지 상환 유예나 재융자,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 일부 임대 등을 조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 뒤 3번째로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3번째 방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예산 지원을 호소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Almost 600,000 incredibly brave Ukrainian sons and daughters are on the battlefield and they were powerful. And this is their day. We can't and won't let him succeed. We mustn't let him succeed now. Mr. President, I've called on Congress to do the right thing, to stand with Ukraine and to stand up for freedom.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 1,05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 이상이 의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전 상하원 지도부를 만난 이유입니다. 특히 예산안 통과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만났지만 남부 국경 강화가 먼저라는 공화당 일부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We needed clarity on what we're doing in Ukraine and how we'll have proper oversight of the spending of precious taxpayer dollars of the American citizens, and we needed a transformative change at the border. Thus far, we've gotten neither.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경한 정책에 변화를 줄 때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LA 카운티 전역 최우수 학군의 아케디아와 레돈도 비치,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 샌마리노와 라카냐다 통합교육구가 탑 5로 꼽혔습니다. 통계 전문 업체 니치가 발표한 2024년 LA 지역 우수 교육구 순위에서 이렇게 5교육구가 뽑혔는데 이 가운데 최고의 교육구로 평가된 아케디아 통합교육구는 학업과 교사 수준, 칼리지 프랩 부문에서 A+를 받아 캘리포니아 전체 500여 교육구 가운데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아케디아는 이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9%가 아시아계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높은 레돈도 비치는 16.7%의 아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전통적인 우수 학군으로 유명한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 통합교육구는 인구의 32.4%가 아시아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인접해 한인들이 선호하는 라카냐다는 중상류층의 백인 주민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인들은 전체 주민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 기업 간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7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엔 EUV가 필수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장비를 납품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ASML의 클렐룸에 들어가 2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차세대 EUV 장비 제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정부와 기업은 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ASML은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합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함께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미래 반도체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한미일 삼각협력체에 네덜란드가 포함되는 사실상 반도체 동맹을 결성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10대들의 온라인 중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9월과 10월 미국 티네이저 1,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과 15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71%는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해 유튜브를 시청하며 38%는 하루에도 여러 번 유튜브에 접속합니다. 한편 티네이저의 95%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하루 75분, 남자 청소년은 하루 105분 이상을 넘기면 정신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중동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2달 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쓴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섬광과 함께 불꽃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가자 전쟁 초기였던 지난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 편인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택과 차량이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으로 이송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지역에서 수거된 백린탄 잔해에 찍혀있는 일련 번호로 볼 때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백린탄은 공격 목적이 아니라 연막을 피우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סיפור של הזרחן שהופעל בלבנון. אנחנו פועלים בצורה אחת ברורה, באופן חוקי ועל פי הדין הבינלאומי. 백린탄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2009년에도 가자지구 유엔 난민촌에 백린탄을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우려하면서도 일단 이스라엘 측 해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I do think it's important to remind that white phosphorus does have a legitimate military utility in terms of illumination and producing smoke to conceal movements. 이런 가운데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노르웨이 선박을 공격해 배에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선박까지 공격하면서 주요 해상 수송로인 홍해의 안전성이 본격적으로 위협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스라엘이 2달 전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갔던 인질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환자를 호송하던 팔레스타인 구호단체 의료진이 구금돼 이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은 27살 여성 에덴 자차리아와 36살 남성 지브 다도 상사입니다. 자차리아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 노바 음악 축제 현장에서 하마스에 잡혀갔고 다도 상사는 최근까지 인질로 분류됐으나 지난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amas is holding our people hostage in brutal conditions while hiding among and under the people of Gaza. Among and under the people of Gaza. 시신 수습 과정에서 군인 2명이 숨졌고 일부는 부상했는데 숨진 병사 가운데 1명은 전시 내각 강료인 가디 아이젠코트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현재까지 어린이와 여성, 외국인 등 100여 명이 풀려났지만 아직까지 130여 명이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We want them back home. There isn't any time. They're dying there. There isn't any time. Bring them home now.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소속 의료팀원들이 가자 지구에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의료진은 공습으로 부상한 환자 호송을 위해 가자 지구 북부 알 아흘리 병원을 오가던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호송 중이던 환자 중 1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는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장악한 상태인데 WHO는 의료진을 구금한 주체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스페인 의류 브랜드 자라가 가자 지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을 광고에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항의 시위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자라는 이 광고를 급히 내렸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모델이 흰 천으로 둘러싼 팔없는 마네킹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흰 천으로 쌓인 동상이 끈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엔 금이 간 돌이나 부서진 조각상, 깨진 석고보드 등이 눈에 띕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자라가 지난주 새 컬렉션을 출시하며 온라인에 공개한 이 광고 사진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격으로 숨진 가자지구 민간인 시신들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반발한 겁니다. 온라인상엔 수만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고 불매운동을 의미하는 해시태그도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튀니지의 자라 매장 앞엔 성난 사람들이 몰려나와 붉은 페인트 등을 뿌리며 항의 시위도 벌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라는 해당 광고물을 전부 삭제하고 광고가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해당 광고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9월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가자지구 사태로 고조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분노를 해소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에서 같은 번호의 복권을 5만 장이나 사서 40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영 매체까지 나서 수상하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복권 판매점, 콰일러 8이라는 복권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快乐8吧有吗？那是上次那个中2亿的是吗？一注是2块钱。 주최 측이 1번부터 80번까지 숫자 중 무작위로 20개를 뽑고 뽑힌 숫자와 일치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올라가는 식인데 통상 7개 숫자를 맞히면 당첨금은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일 무려 2억 2천만 위안, 우리 돈 400억 원 넘는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복권 구매량과 시점이 수상쩍다는 겁니다. 400억 원 당첨자는 우리 돈 1,800만 원을 들여 같은 번호 복권을 무려 5만 장이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번호 복권은 한 사람당 10,000장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초과 구매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매 시점도 복권 추첨 방송 불과 2시간 전 여러 판매점을 돌며 집중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하게 구매한 게 아닌지 추첨에 조작은 없었는지 밝히란 여론이 거세졌고 관영 매체인 CCTV까지 나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也并没有立即消除大家的不解，并且需要第三方进行严谨的调查，给公众一个有说服力的交代。 사건이 커진 배경엔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복권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복권 판매액은 86조 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53%나 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기대 심리가 확산하면서 복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헤더 헛 10지구 시의원이 오는 토요일 LA 한인타운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헤더 10지구 시의원이 오는 토요일 LA 한인타운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코리아타운 윈터 카니발에선 120여 톤의 눈과 함께 다양한 음식과 공연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헤더 시의원은 LA 한인회와 KYCC 등 지역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로 이뤄진 두드림 사물놀이팀 단원 21명이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미 전통예술재단 산하 사물놀이팀 두드림은 지난 1년간 남가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에서 전통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여왔습니다. 한미 전통예술재단은 전통예술 대중화와 차세대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뉴욕 코리아 센터가 내년 2월 초 개관합니다. 현재 휴관 중인 도서관은 이미 대부분 이사를 마쳤고 뉴욕 한국문화원은 입주를 위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도 내년 초 입주할 계획이며 내년 설 전후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여성회가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송년 만찬 행사를 개최하고 군인 자녀들을 지원하는 패트리엇 재단에 12,6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영희 회장은 42주년째 이어온 장학금이 개개인의 미래를 비추길 바란다며 앞으로 계속 이웃과 나누는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썬박 26대 회장이 이임하고 한호동 27대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이 취임식에선 썬박 회장은 기금 $10,000를 차기 회장단에게 이관한다며 차세대와 상의를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호동 신임 회장은 한인 비즈니스 간 협업의 필요성과 한인 차세대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